자, 그리고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 요즘 이제, 어떻게 스케줄을 펼쳐나갈 건지 다 방송을 하면서 미리 다 말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이제 미리 하루 이틀 정도 전에 말을 하면 민주당에서 뭔가 그런 법을 발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초선 의원 6명을 집합시켜가지고 불렀어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 가능한가요? 하다 하다 이제 헌재까지. 뭐 네.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제 채널에다가 네. 임피치먼트 할릭 이런 말을 썼어요. 예, 예. 임피치먼트가 탄핵이고 예, 예. 할릭은 이제 알코올릭할 공- 때 예. 중독이잖아요. 예. 네네. 이게 뭐 원래 있는 단어인지 제가 만들었는지는 예. 모르겠고 네. 결국은 조금 탄핵 중독이 되신 게 아닌가. 아.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탄핵은 당연히 뭐 우파,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것으로 보일 텐데 사실은 이건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대요. 한데요. 네. 저는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완전히 헌재 그렇죠. 기능 정지잖아요. 마비되죠? 예. 그러면 네. 그분들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5명 남을 텐데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중단이 되겠죠. 예. 한 물론 명, 뭐 2명씩 이렇게 겁을 주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요. 전혀 실효성은 없는 거고요. 아. 그리고 사실 지금 재판관들이 뭐라고 얘기한 게 없잖아요. 나 네. 뭐 기각한다, 나 인용한다. 근데 어떻게 좌파 재판관은 안 하고 우파 재판관은 그러네요. 탄핵을 한다. 예. 이게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탄핵이 인용이 될 리도 없겠죠. 그렇죠.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주말에 조국 혁신당에서 예. 재판을 지연하는 헌법 재판관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래놓고 이제 19세 이상 성인이면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재판관에 대해서 하고 싶은지 그 이름을 적어내라. 뭐 이렇게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당연히 그분들은 뭐 좌파 재판관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우파 재판관을 상대로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연의 책임이 있는 거는 마흔요. 우파가 아니라 아니야. 예. 그 문영배. 그러니까 그런 예. 분들 같은데 네. 예, 우파 재판관들을 뭐 문영배. 책임을 지우는 소송을 한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하고 참 조국 혁신당이 별로 일이 없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은 법리도 모르고 그 법을 찾는 것도 지금 그런 법이 있다고 방송에서 계속 말해서 제가 지금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런 여기서 법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떤 법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예. 그 당 소속의 예. 어떤 의원분께서 어떤 법이 있다고 예. 해서 제가 여기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 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 진짜 아니었어. 저는 이게 그래도 조금- 믿었죠. 네. 믿었죠. 의원이 말을 하는데 있는 줄 사실은 알았죠. 180일 안에 하게 예, 법에 예.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0여일 됐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 1심에서 2년 2개월을 한 그 판사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든가 그렇죠. 이번에 3개월이어야 되는데 4개월이 된 그 판사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거는 말이 되는데 지금은 지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맞습니다. 종결을 예. 하고 뭐 30일 이내 해야 된다, 2주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있지도 않고 좀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익현 판사님께서 웃음을 참으시면서 어렵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재미있으신 거예요. 지금 보시기에 너무 황당하시니까.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거 18이라는 말을 오늘 지금 계속 하게 되는데 예, 예.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4월 18일이잖아요. 그렇죠. 18일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일 안에 뭐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18일 날 이분들이 떠나니까 떠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탁 판결 내고 떠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1일까지 안 되면 그때 진짜 큰일 난다. 10일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그날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11일까지 정말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키든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공포 수준으로 4월 18일에 일단 이제 대한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구체적으로 발의까지 돼 있는 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혹시 4월 18일에 퇴임했는데 뭐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재판이 많다. 뭐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그 내용을 담는 법안까지 현재 발의가 돼 있고 이걸 정말 통과를 시킬 것처럼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끝난다고 물러나고 너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법도 지금 검토를 추진과 통과를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이 법 될까요?
뭐 결해야 할 수 있겠죠. 예, 통과까지도 시킬 수는 있겠죠. 임기 연장을 위한 법안은 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하면 가결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뭐 거부권 행사할 분이 계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예. 네. 결국 이제 탄핵 기각을 예상한다면 윤 대통령의 복귀가 늦어지므로 우파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문영배 이미선의 재판관의 임기가 임박해 있으므로 국장님 말씀대로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간은 이렇게 가는 게 윤 대통령 편이라는 세간의 관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예, 보이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저는 자. 솔직히 4월 1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고될 줄로 알았는데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보면 4월 18일까지 된다는 보장도 이제 없어 없는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4월 18일이 무서운 게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행배님 남매라고 할게요. 이름이 복잡하니까 행배님 남매가 이렇게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배님 남매 뒤에 다시 한덕수 총리가 헌재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게 서정욱님이랑 정혁진님을 검토하고 있다. 예, 뭐다 훌륭한 이런 분들이시네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이런 데 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인데 직접 전화로 통화는 못했어요.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서정욱님은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출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바빠가지고 그동안 이제 앞으로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문영배 이미선 남매 나간 자리에 서정욱이랑 정혁진이 들어온다고? 아니 그럼 이게 지금 6이 아니고 이게 지금 3대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8일.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은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없다. 그렇죠. 뭐 그런 법도 또 슬슬 시동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봐봐요. 4월 18일 날 문현배 이미선 남매가 떠나. 그다음에 정혁진, 서정욱 브라더 들어와. 그럼 이제 완전 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보 절대 입장에선.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절충안으로는 김익현 판사님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저는 형배 실력이나 잡는 인품이 안 매니까. 됩니다. 네. 아니 들어가기도 싫으실 것 같긴 해. 네. 전 부장 판사님 네. 정도의 인격과 실력이면 사실은 옛날 같으면 여야가 공동으로도 재판관으로 그럼요. 추천해서 그럼요. 그 임명되실 분인데 지금 완전 이제 경력이 바뀌어져 화려하시고. 있으니까. 네. 근데 워낙 네네. 서정욱, 정혁진 특히 서정욱 변호사는 워낙 논란의 중심의 인물이라 네. 뭐 100만에 하나 그 서정욱 변호사를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네네. 임명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명을 혹시라도 하면 네네. 정말 난리 정말 뭐 언제 때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근데 조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4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그 전에 결혼을 내야 된다라는 논리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죠. 근데 한덕수 총리는 만약에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를 평생 보장해주고 계속 보장해준다. 서정욱은 안 되니까 문영배 이미선으로 계속 간다라는 법안을 내면 그 법에 대해서 판사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뭐 마흔여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안 해주고 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떠나면은 그 뒤를 또 임명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아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줄탄핵을 넘어서 아예 통탄핵. 그러니까 아예 일단 국무회의를 못할 정도로 한 67명의 국무회의 의원을 한꺼번에 무슨 이유가 되든 확 탄핵 소출해서 국무회의가 안 열리게. 안 열리면 아시다시피 법안이 통과돼도 와도 국무회의 뭔가 심의를 거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노리고 있다거나 심지어 아예 국무위원을 그냥 싹 다 탄핵해서 아예 국무회의를 소멸시키고 대통령 대행도 소멸시키고 행정부도 소멸시켜서 그럼 그 다음에는 정말 아까 얘기한 만적 재판관은 15일 지난 무조건 임명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는 6개월 연장한다. 이런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혹시 언론에서 걱정했던 게 아니 그러면 혹시라도 조기 대선 열릴 때 선거일을 지정할 대통령 대행이 없어서 선거 안 열릴 텐데 민주당 너희 괜찮겠어?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것도 법으로 만들면 되지. 제 생각엔 네. 대통령 뭐예요? 네, 뭐라고요? 보궐선거를 선거일을 지정할 대통령 대행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국회 의결로 과반수 의결로 통과시켜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법을 막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 안 되고 다 십몇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착착착 법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을 만약에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결국은 딴 방법 없고 헌재에다가 위헌 소송 내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6명이 위헌을 들어주겠습니까? 시간을 질질 끌 테니까. 전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 극단적인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뭐 어차피 막가파처럼 만약에 행동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